에이구. 에이, 기분 좋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소순이입니다. 1년 전 남편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거라는 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남편도 육아휴직 쓴다고? 대단하네. 부럽다. 1년이나 쉬면서 애 키울 수 있다니. 안녕? 솔직히 저희도 육아휴직의 좋은 점만 생각했어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수입은 좀 줄겠지만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이 끝나고 난 뒤 마주한 진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드값이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달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해뒀기에 스팸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의아한 마음으로 확인해본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는 0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 거래 내역을 몇 번이고 확인해봤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육아휴직 1년이 지난 시점, 저희 부부의 생활비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던 부부 경제가 단 1년 사이에 무너지는 걸 겪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첫 아이라 부부 중 한 사람이 독박 육아를 하기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함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초보 엄마 아빠는 진땀을 흘렸지만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힘든 감정은 녹아내리고 행복한 감정만 남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졌다는 말의 뜻을 처음 제대로 느껴본 것 같아요. 하루의 끝 무렵 아이를 재워놓고 남편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오늘도 수고했다 서로를 다독이는 그 시간도 참 행복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갓난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듯 가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육아휴직 급여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쯤 받을까?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시작 후 첫 달은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2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돼서 알아봤더니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시작한 2024년 기준으로는 6개월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7개월 차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11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200만 원대에서 갑자기 100만 원대로 확 낮아지긴 했지만 그 외에도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부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들이 있었기에 월 수입이 걱정했던 것만큼 많이 줄었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 위기나 부담이 없어서인지 저희의 소비 패턴은 아이를 낳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집밥을 먹는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이따금 외식도 하곤 했습니다. 또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이나 옷도 사고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도 부지런히 다녔고요.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면 부부 위주였던 소비가 아이 위주의 소비로 바뀌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널널할 줄만 알았던 1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자라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출산 전엔 아이가 돌 정도 되면 많은 것들이 안정되고 저희도 자연스레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생각처럼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는 돌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했고 예상치 못했던 위기마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건데요.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인데다 복직을 하더라도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갈 당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년이었고 저희 역시 그 기간에 맞춰 휴직과 복직 계획까지 세웠던 건데 모든 게 불투명해져 버린 거죠. 당장 한두 달 뒤부턴 아무런 수입 없이 새 식구가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 사내 부부였기에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조심스레 배달이나 쿠팡 물류센터 알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마음이 전해져서 울컥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회사에서 신임과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1년 전으로 돌아가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커리어를 쌓았다면 어쩌면 지금 같은 고민까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애써 웃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돌보며 개인적인 여건에 맞는 일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막막함이 쌓여가던 차에 곧 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던 저희 부부에겐 6개월이란 기간도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조금이나마 편안해진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웬일인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개정된 법은 올 3월부터 적용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나마 반짝이던 한 줄기 빛마저도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기존 법에 따라 202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됐고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째 수입이 0원인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저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통장 잔고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축하거나 주식에 투자해뒀던 돈을 찔끔찔끔 빼서 생활비에 보태긴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걸 대비해서 여윳돈 1,000만 원을 저축해둔 통장이 있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뺏었으니 그마저도 금세 0원이 되더라고요. 결국 난생 처음 카드 대금이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의 사정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들께서 돌아가며 도움도 주셨어요. 명절 손녀 용돈이라고 계절 바뀌었으니 아기옷 사입히라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 같은 거 받을 땐 잘 몰랐는데 아예 현금을 쥐어주시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잘 독립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 둘만 지낼 땐 솔직히 돈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원하는 건 망설임 없이 샀고 여행도 자주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자연스레 돈 걱정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살까 말까 가격 비교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결국 못 사더라도 아이 건 최대한 좋은 걸로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뭐든 다 해주고 싶고 평생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가 생겼는데 계속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터놓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저희에게 주어진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진 물건들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떠나보내기에 아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 아니다 싶은 물건들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 중고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총각 때 큰맘 먹고 샀던 명품 시계, 값비싼 옷, 전자기기들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남편과 저는 여보, 우리 오늘도 돈 벌었다, 아싸! 를 외쳤습니다. 소소한 금액이었지만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며 한바탕 웃을 수 있었어요. 돈은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부부 중 한 명은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업무 경력이나 연봉 등을 따져봤을 때 남편이 일을 하고 제가 육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남편은 약 7년 만에 이직을 준비하게 됐고 매일 밤 육퇴 후 짬짬이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며 늘 편한 옷만 입고 지낸 탓에 면접용 정장도 여의치 않았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아끼고 싶다며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꺼내 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하루는 면접을 보고 돌아온 남편이 구두를 벗었는데 방바닥에 까만 게 묻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구두 안감이 다 해졌더라고요. 아이 보느라 그동안 남편에겐 너무 무신경했던 제가 밉기도 하고 다 해진 구두를 신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다녔을 남편 모습에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이직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생기면 또 육아휴직 쓸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 면접 중 받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중단하고 쓴 육아휴직인데 인정해주기는커녕 취업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보곤 진심으로 현타가 왔습니다. 대놓고 그런 질문을 받은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편은 다른 것보다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에 대해 변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방어적으로 대답하는 자신의 모습이 미웠다고. 그 순간 가족의 존재를 스스로도 부담으로 느꼈던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삶을 살고 있고 언젠가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남편의 마음이 더욱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경력단절이 우려되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편 역시 그걸 지지해주는 덕에 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월부턴 남편이 새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 역시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급여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복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육아에 집중하며 유튜브를 통해 우리 가족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보려 합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하더라도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아이 키우는 엄마도 무언가 도전할 수 있고 꾸준히 해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육아휴직 쓴 걸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남편도 저도 절대 후회는 안 한다고 답할 겁니다. 아이와 함께한 지난 1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었어요. 신생아 시절부터 현재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더 돈독해진 남편과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진짜 한 팀으로 거듭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과 아이는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값비싼 명품을 사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장난감 하나를 사주는 것,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가족과 모여 앉아 도란도란 저녁을 먹는 것,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집 앞 하천을 거니는 것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 이제 저에겐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족만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뭐든 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가족이란 존재가 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에 가까워졌지만 우리 가족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다고 느낍니다. 때때로 버겁다 싶은 순간들도 있지만 셋이 함께이기에 언젠간 또 웃으며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편과 아이에게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